자, 오늘 5개죠. 40번. 자, 엄마 고양이들이 구별할 수 있다. 그래서 distinguish의 뜻으로 어느 고양이들이 속하는지 자기들한테, 그들은 엄마 고양이들, 즉 어느 놈이 내 새끼인지 구별할 수 있다. 엄마 고양이들은. 자, 때에 배들이 섞여 있을 때, 배라는 게 혈통이라고 봐도 괜찮겠고, 이 혈통들이 섞여 있을 때 그들은 계속해서 그들은 이 엄마 고양이들이죠. 그들은 사용합니다. 그들의 새끼 고양이들의 냄새를 사용합니다. 구별하기 위해서 그들을, 여기 그들은 이제 새끼 고양이들이 되겠죠. 자기 새끼 고양이들을 자손으로부터 구별하기 위해서, 누구의 자손? 다른 엄마들의 자손으로부터 구별하기 위해서. 자, despite this, 이것에도 불구하고, 이게 뭐죠? 그러니까 엄마 고양이들은 자기 새끼를 냄새를 이용해서 구별할 수 있다는 사실이죠. 이렇게 구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면할 때인데, 우리말로는 해석이 지금 직면할 때라고 나올 수밖에 없지만, 이렇게 뒤에 with가 있으면 수동의 분사로만 이렇게 들어가요. 뭐에 직면할 때? 새끼 고양이들의 한 선별 집단에 직면할 때, 어떤 새끼 고양이들? 방황해왔던, 둥지로부터 방황해왔던 이 새끼 고양이들의 무리를 직면할 때, 그녀 자신만의, 그리고 다른 놈들은, 어떤 다른 놈들은 그녀의 것이 아닌 다른 놈들은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새끼들, 그리고 자기 자신의 것이 아닌 딴 놈들은 이거는 그냥 이거군요. 여기에 동격 설명이네요. 즉 자기 자신의 새끼들고, 그리고 자기의 새끼들이 아닌 다른 놈들도 이렇게 둥지로부터 방황해왔던 새끼 고양이들의 집단을 직면할 때, 한 엄마 고양이는 보이지 않는다. 자기 자신의 자식만 뭐 하는 듯 보이지 않는다. 선호하는 듯이었죠. 뭐 할 때? retrieve, 회수할 때, 즉 되찾아서 데려갈 때 그들을. 그러니까 구별을 못한다면 남의 새끼까지 집으로 데려가는 게 이해가 되는데, 분명히 구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새끼랑 남의 새끼가 뒤섞여 있을 때 다 데려간다는 거예요. 구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이제 왜 그럴까라는 게 궁금해지는 거죠. 그래서 그 이유는, 이것에 대한 이유는, 여기에 이것은 뭐였어? 자기 새끼를 냄새로 구별할 수 있다는 거였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것은 뭐예요? 자기 새끼나 남의 새끼나 다 집으로 데려간다는 거예요. 자기 새끼만 선호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기는. 그렇죠? 이에 대한 이유는 불확실해. 비록 고통의 목소리들이, 새끼 고양이들로부터 나오는 고통의 목소리들이, 어떤 새끼 고양이들? 길 잃은 새끼 고양이들로부터 나오는 고통의 목소리들이, 뭘로부터 길 잃었어? 그들의 둥지로부터 길을 잃은 새끼 고양이들로부터 나온 고통의 목소리들이, 비록 이 고통의 목소리들이 알려져 있기는 하지만, 본동사조이가 뭐 한다고? 굉장히 강력하다고 알려져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유 자체는 좀 불확실하다.
그래서 고통스러워. 그래서 그냥 어려울지도 몰라. 그것이 어려울지도 몰라. 가주어고요. 그 엄마가 뭐 하는 게 그들을 데려가는 것을 받아들이는 게 어렵냐? 그들을 데려가는 것에 저항하는 게 어렵냐? 저항하는 게 어려울지도 모른다. 상관없이 regardless of 뭐에 상관없이 그들이 그녀의 것인지에 상관없이 얘네들을 데려가는 것에 저항하는 게 힘들지도 모른다. 근데 야생에서는 이 낑낑대는 새끼 고양이가 바깥에서 열린 공간에서 바깥에서 야외의 열린 공간에서 낑낑대는 이 새끼 고양이가 뭐 할 가능성이 크냐? 끌어들일 가능성이 크다. 누구를? 포식자들을. 근데 여기 보면 포식자들이 소식은 아니죠. 포식자들을 끌어들인다는 게 소식인 거지. 그래서 이게 지금 이즈가 프레데터스가 선행사가 아니기 때문에 앞에 내용이 선행사이기 때문에 여기가 이즈가 들어와야 된다. 아가 아니라 프레데터스가 아니라고 지금 이게. 그러니까 얘네들이 온다라는 것이 어떤 소식이겠어? 당연히 나쁜 소식이겠죠. 누구한테? 어떤 다른 자기 새끼 말고 다른 새끼들 중에 어떤 누구한테라도 이건 끔찍한 소식이겠죠. 그 주변에 여기 이 낑낑대는 새끼 고양이가 있습니다. 지 주변에 있는 다른 놈들한테도 이건 끔찍한 소식이 되겠죠. 끙끙대고 있으면 소리 내면. 그러니까 엄마 고양이는 뭐해? 그 새끼 때문에 자기 새끼도 괴로워질 수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낑낑대는 놈이 있으면 그러면 상관없이 다 데리고 간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어느 울고 있는 새끼 고양이든 그것의 빠른 구조가 그들이 원치 않는 관심을 끄는 것을 막을 한 좋은 전략일 것이다. 빠른 구조가 좋은 전략일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큰 그림은. 그러면 한 빠른 구조가 rapid rescue가 어느 울고 있는 새끼 고양이든지 그것에 누구의 빠른 구조? 어느 애니 이런 느낌이죠. 지금 애니 울고 있는 crying 새끼 고양이 kitten의 빠른 구조가 한 좋은 전략일 것이다. would be a good strategy 일 것이다. 그럼 여기서 이제 꾸며 들어가잖아요. 막을 이렇게 되겠죠. 막을 뭐가 뭐 하는 걸 막는다. prevent 목적어 from ing 막을. 근데 막을 이잖아요. to prevent 이렇게 들어가면 이제 뭐가 목적어 쓰고 뭐 하는 것을 from ing 쓰고 뭐가 그들이 원치 않는 관심을 끄는 것을 막을 그들이 관심을 끄는 것을 막는다고. 그들이 관심을 끄는 것을 from attracting 근데 관심을 끈다 했으니까 뭐 drawing도 괜찮겠네요. drawing 원치 않는 관심 뭐 unwanted attention attention에 T를 3개나 써버렸어요. 겁나 세게 말하면 attention 이렇게 3개나 썼습니다. attention
아침에 티 하나 놓고 그 다음에 중간 티 하나 바르면 세게 한 다음에 마지막까지 티를 마지막 한 번 더 베기는 어텐션 그냥 웃기기 힘드네. 본문에 뭘로 돼 있어요? 이거? 드로잉이야? 본문이 이걸로 돼 있죠. 됐죠? 그 다음에 좀 쉬운 질문이고 41번 아 여기 질문 있으면 하고 딱히 없어? 41번 자, 많은 동물들은 추구합니다. 혼합된 전략을 추구합니다. 한 가지만 쓰는 게 아니라 뭐에 축적하는 것에 뭐 둘 다를 체지방과 음식 둘 다를 축적하는 혼합 전략을 추구합니다. 이거면 그리고 그것이 이렇게 갈 거잖아요 지금. 근데 그리고 그것이냐 그리고 그것들이냐겠죠. 만약에 이게 그리고 그것들이 하면 뭐가 선행사겠어? body, fat and food가 선행사라는 얘기죠. 근데 그리고 그것이 하면 앞에 내용일 거고요. 뭐 이제 이런 식인데 뒤에 보니까 이끈다 누군가한테 묻도록 묻는 내용이 뭐냐? 아니 이점은 뭐고 불이익은 뭘까 그러면? 그러니까 이러면 뭐가 이런 질문을 하게끔 이끌겠어? 바디팩과 푸드가 라고 보기에는 왜 이 둘 다를 쓴다라는 게 그러면 이거의 장단점은 뭐지? 라는 걸로 이끌겠죠. 쓴다라는 게. 그러니까 이게 선행사가 아니라 앞에 내용이 선행사일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용이 선행사니까 단수 그러면 리츠 이렇게 들어가 있죠. 둘 다를 혼합 전략으로 쓴다라는 게 누군가로 하여금 이런 의문이 들게 한다는 거지. 어떤 의문? 상대적 이점과 단점들이 뭘까? 이 두 형태들의 에너지 저장의 이 두 형태들의 상대적 장단점은 뭘까? 라는 생각이 들게 할 것이다. 아니 하나가 무조건 이점만 있으면 굳이 두 개의 혼합 전략을 쓸 필요는 없겠죠. 그러니까 두 개의 혼합 전략을 쓰는 거 보니까 뭐가 좋고 나쁨이 있을 텐데 그게 뭘까? 라는 생각이 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글에 지금 주제가 제목이 고스란히 지금 여기에 나와 있죠. 이 글은 동물들이 사용하는 음식 저장의 뭐 두 가지 형태의 장단점입니다. 그냥 그대로. 그래 밑으로 이제 그것들이 쭉 나오는 거예요. 이 방법은 뭐가 좋은 점이고 뭐가 나쁜 점이고 이제 이렇게. 자 이제 본문이 시작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본론이 시작되는데 최대한의 이 지방 축적 저장은 증가한다. 뭐와 함께? 체중과 함께 혹은 바디 매스 신체 부피라고 해도 되고요. 이게 매스가 부피도 되고 질량도 되고 하는데 과학이라면 질량이라고 하는 게 맞는데 일반적인 상황에서 그냥 부피라는 말로 해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그냥 몸 크기죠. 몸 크기와 함께 뭐가 증가해? 당연히 최대 저장할 수 있는 양은 증가하겠죠. 몸이 커지면. 뭐하는 반면에 최대 음식 저장은 몸 크기에 의해서 되지 않는 반면에 그러니까 몸 크기에 따라서 우리 몸에 지방을 저장할 수 있는 양은 뭐한다? 몸 크기가 커지면 지방 저장량의 최대치도 증가한다. 라는 말은 몸속에 우리가 지방을 얼마나 저장할 수 있느냐 하는 건 뭐에 영향을 받는다? 몸 크기에 영향을 받는다는 얘기죠. 근데 반면에 음식을 바깥에 저장하는 형태는 몸 안에 저장하는 게 아니라 바깥에 저장하는 형태는 당연히 몸 크기에 영향을
안 받는다라는 말이 나와야 돼요. 그렇죠? 이 C로 시작하는 제한받지 않는다예요. 뭐야? confined. 자, 이는 의미한다. 뭐라는 걸? 동물들이, 특히 작은 동물들이 축적할 수 있다는 거. 훨씬 더 큰 에너지 보유량을 축적할 수 있다는 거. 형태로, 뭐의 형태로? 작은 동물도 엄청 많이 저장할 수 있게 해주는 건 어떤 형태겠어? 체지방이 아니라 외부 음식 저장이겠죠. 외부 음식 저장. 몸 크기에 따르니까 체지방은. 그럼 뭐의 형태로? 스토어드 푸드의 형태로. 뭐보다는 그들이 그럴 수 있는 것보다는 뭐의 형태로 그럴 수 있는 것보다는 바디팻의 형태로 그럴 수 있는 것보다는 스토어드 푸드의 형태로 훨씬 더 많은 양의 음식을 저장할 수가 있다. 그럼 이게 지금 첫 번째로 나온 게 결국 누구의 장점을 얘기한 거야? 스토어드 푸드의 장점을 얘기하는 거죠. 첫 번째가 나온 거예요. 뭐가 나온 거야? 몸 크기에 뭐 하지 않는다? 제한되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러고 나서 further, 게다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2번이 등장하는 거죠. 여기 스토어드 푸드의 장점 이제 두 번째 게 나온단 말이야. 자, 게다가 스토어드 푸드는 더 어떻다 지금 이렇게 했습니다. 더 어떻다. 뭐보다? 체지방보다 더 어떻다. 왜냐하면 체지방은, 지방은 기여하니까. 뭐에 기여해? 바디 매스에 기여하니까. 몸 크기에 기여하니까. 그래서 신진대사 속도가 증가하니까. 뭐와 함께? 몸 크기와 함께 증가하니까. 다시 말해서 있는 거지. 뭐가 있는 거야? 신진대사상에 뭐가 있는 거지? 팻을 유지하는 것에게는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씩 풀어가보죠. 바디팻은 쌓이면 쌓일수록 우리 몸의 크기가 어때? 커지는 거죠, 당연히. 바디팻이 쌓인다는 거는 우리 몸의 크기가 커진다는 걸 지금 기여한다고 얘기한 거고요. 그래서 신진대사도, 그리고 신진대사도 이 몸 크기와 함께 뭐 하는 거예요? 신진대사 속도도 증가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신진대사적인 뭐가 있게 되냐. 팻을 유지한다는 거는 신진대사 속도가 뭐하고 정비대 관계다? 바디 매스하고 정비대 관계라면, 근데 체지방은 뭐를 키워? 얘를 크게 만든다고. 둘은 정비대 관계라는 건 그냥 과학적 상식으로 전제라고 쳐. 근데 체지방은 바디 크기를 키운다고. 근데 이 둘은 정비대 관계라고. 그럼 바디 크기가 커지는 거, 즉 체지방 때문에 바디 크기가 커지면 신진대사 비율도 어때 돼요? 높아진다는 얘기. 근데 신진대사라는 건 항상 결국 뭐냐? 결국에는 내가 얻는 거냐 아니면 내가 쓰는 거냐, 에너지를. 신진대사라는 건 결국 에너지를 얻는 게 아니라 에너지를 쓰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소화시키고 거기서 에너지 뽑아내고 똥으로 뽑아내고 막 이런 거 쓰는 거라고, 신진대사는. 그러니까 신진대사장에 뭐? 비용이 있다. 비용. 신진대사라는 비용이. expense. 그럼 여기서 이제 비용이라는 표현이 나왔잖아요. 결국 바디팻은 우리 몸의 크기를 키워버리고 몸의 크기랑 신진대사 비율은 비례하게 되어 있으니, 그러면 이 바디팻은 결국 우리로 하여금 신진대사를 많이 하게 만들어버린다는 뜻이고,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 에너지에 뭐가 생긴다는 거? 지출이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지출이 많이 생긴다. 그러면 스토어드 푸드, 이게 바디팻은 그렇다는 거예요. 바디팻은. 그러면 스토어드 푸드는
바디 팻보다 어떠냐? 경제적이야 라고 말할 수 있겠죠. 쓴 게 적어 라고 얘기하면 더 저렴해 이렇게. 이코노믹은 둘 다 경제적인이라는 뜻으로 쓰일 수는 있겠지만 얘는 뭔가 경제의, 경제 분야의 이 정도의 느낌이 훨씬 더 강한 애고, 얘는 경제적인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구체적인 뜻은 뭔가 더 저렴하다라는 느낌입니다. 저렴한. 그러니까 답이 이코노미컬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스톨드 폿의 두 번째 장점은 뭐냐면 뭐하다? 이코노미컬하다. 그 다음에 과도한 지방 축적들은 또한 가질 수도 있다. 뭐를? 네거티브 이펙트를 가질 수 있다. 부정적인 효과를 가질 수 있다. 동물의 능력에 뭐할? 프레데터들을 피할 동물의 능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그리고 만약에 유지하는 게 높은 체온을 유지하는 것이 이롭다면 동물들은 예상될지도 모른다. 축적할 거라고. 더 많은 에너지를 뭐의 형태로? 음식 저장의 형태로. 뭐보다는 바디팻으로서 보다는. 근데 이 말이 조금, 그러니까 너무 많은 설명을 좀 필요로 하는 것 같아서 굳이 이게 집어넣었어야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높은 체온을 유지하는 게 이롭다면 동물들은 더 많은 에너지를 푸스토어의 형태로 축적할 게 예상될지도 모른다. 높은 체온을 유지하는 게 이롭다. 그러면 이게 더 선호될 거야. 높은 체온을 유지하려면 바디팻이 많으면 안 되는 건가? 이 상관관계가 있어. 바디팻이 많으면 체온이 높이기 어려운 거. 아,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그냥 이거를 설명이 부족하기 때문에 얘를 문제를 낼 수는 없을 것 같거든요. 근데 어쨌든 설명을 해보자면 이해는 되네 이제. 그러니까 계속해서 무슨 말을 이어서 하고 있냐면 체지방의 형태로 가게 되면 체지방은 우리 몸의 크기를 키운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도 지금 그런 말을 했어. 지방을 너무 과도하게 축적하면 포식자를 피할 수 있는 능력, 그러니까 내 몸의 움직임이 떨어진다는 얘기잖아요. 몸의 크기가 커지니까. 그런 말을 했고, 그리고 또 이게 계속 연장선상으로 보면 몸이 커진다라는 거예요. 연장선상으로 보면 높은 체온을 유지하는 게 이로우면 큰 동물이 높은 체중을 유지하는 게 쉬울까? 작은 동물이 높은 체온을 유지하는 게 쉬울까? 그러니까 확실히 이거는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몸의 부피가 크면 클수록 열 손실은 더 많을 것 같습니다. 내가 봤을 때. 왜냐하면 전도율이 훨씬 더 높을 거 아니에요. 뭔가 공기하고 이게
내가 이게 안에서 만들어내는 열에 비해서 내가 이렇게 바깥하고 닿아있는 면적이 넓으면 넓을수록 당연히 전도율이 높아지고 열이 많이 빠져나가겠죠. 그렇죠? 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몸 크기라는 관점에서 계속 봤을 때, 그러니까 높은 체온이라는 게 만약에 이롭다면, 그걸 유지하는 게 만약에 이롭다면, 그러면 높은 체온을 유지하는 게 이롭다는 것도 어느 정도 이해가 돼. 그러니까 체온이 높다는 얘기는 결국 에너지를 많이 순간적으로 쓸 수 있다는 뜻이고, 얘네들은 도망쳐 다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체온은 높은 상태가 좋을 것이고, 그래서 체온이 높은 게 좋은데 몸 크기가 커지면 커질수록 뭐 하는 거야? 체온을 또 높게 유지하기가 어렵겠죠. 그런 얘기로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체온이 높은 게 좋으면 동물들은 체지방의 형태로는 하는 것보다는 음식 저장의 형태로 더 많은 에너지를 축적할 게 예상될 것이다. 이렇게. 이 상관관계를 지금 상식으로 메꾼 거지. 근데 이거 자체를 지금 독해로 푼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자, 반면에 스토어드 푸드는 저장된 음식은 이게 이제 반면에를 걸고 저장된 음식 얘기가 나왔으니까 여기 위까지를 전부 다 뭐라고 봐야 돼? 스토어드 푸드의 장점이라고 봐야 돼. 위에 거를. 근데 이거부터 여기서부터 이제 스토어드 푸드의 단점으로 봐야 되겠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읽은 부분 중에 이를테면 여기서부터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도 뭐 fair accumulation이 뭐 부정적인 효과를 가진다 했으니까 얘의 단점인가? 뭐라고 생각했지만 이것도 결국에는 얘의 장점으로 봐야 되겠죠. 얘의 장점으로 본다면 이 부분을 뭐라고 정의할 거냐? 그러면 뭐라고 하면 되겠어? 뭔가 회피 능력을 스토어드 푸드는요. 회피 능력을 저하시키지 않아? 스토어드 푸드는 회피 능력을 저하시키지 않는 게 장점이겠죠. 이런 식으로 얘의 관점에서 정리를 해준다면. 그 다음에 또 여기 이 부분 뭐라고 하겠어? 또 체온이 내려가지 않게끔 막아주겠죠. 체온이 내려가지 않게끔. 왜냐면 체지방으로 뭐 해버리면 뭐 한다고? 몸이 커지는 거고, 몸이 커진다는 거는 체온이 더 그만큼 유지하기 힘들다. 내려가기 쉽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근데 스토어드 푸드는 그런 단점을 안 가지는 게 장점이잖아요. 지금.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이제 스토어드 푸드의 단점이 들어가면 푸드의 단점. 첫 번째는 여기 뭐냐? 시간이 지나면서 뭐 하겠어? 음식은 당연히 내가 먹지 않으면 썩어요. 썩는 거죠. 단점은. 그래서 스토어드 푸드는 시간이 지나면서 썩을지도 몰라. 그 다음에 또 제거될지도 몰라. 뭐에 의해서? 도둑들에 의해서 빼앗길 수도 있고요. 즉, 두 번째 단점은 뭐 할 수 있다? 라벌 될 수 있다는 거죠. 강탈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음식은 빼앗길 수 있다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 아니면 그냥 잃어버려질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많은 동물들은 지출해야만 합니다. 에너지를 뭐 하는데? 관리하고 보호하는데 뭐를? 그들의 음식 저장고들을 관리하고 보호하는데 또 많은 에너지를 지출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는 지금 결국 뭐야? 관리와 뭐가 어렵다? 관리와 뭐였죠? 보호가 어렵다라는 거죠.
음식을 먹고 음식을 전환하는 것은 뭘로? 지방으로 전환하는 것은 피한다. 이러한 유형의 손실들을 피하고, 그리고 그 에너지의 비용들을 피한다는 거죠. 줄인다는 거죠. 관리하는 저장된 음식에. 큰 축적, 체지방의 많은 축적은 더해진다. 어디에? 그 동물의 어떤 능력에 더해진다. 여기는 좀 두서없이 막 나오네요. 이제 이거는 확실히 이제 뭐의 장점이야 지금 얘는. 네. 다시 또 아니 이건 바디 팻의 장점입니다. 팻의 장점이에요. 위에서 이제 정리하는 데까지 어느 정도 좀 질서가 있었는데 다시 이제 팻이라는 거의 관점에 장점이 나옵니다. 지금 팻은 더해지는데 한 동물에 뭐에 더해지냐, 어떤 능력이었죠? 뒤에 이거 지금 그거 나올 거거든. 휴면 나올 거거든. 그러니까 팻을 많이 축적하면 휴면을 잘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밥 안 먹고 오랫동안 해야 되는 게 휴면이기 때문에 단식 능력이었죠. 뭐냐? 패스팅, 케이퍼서리. 패스트가 단식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빠른이라는 뜻만 있는 게 아니라 단식하는 거. 특히 큰 동물들한테는 허락하면서 어떤 동물들이 들어가도록, 어디에 들어가도록? 연장된 휴면기에 들어가도록. 휴면기 뭐였죠? dormancy. 상대적 안정 속에서 뭐? 동면이죠? 동면에. 그러므로 지방 축적과 이 음식 저장 둘 다 나름 가지고 있는 거죠. 뭘 가지고 있는 거야? 어떤 결정된 이점들이라는 게 뚜렷한 이점입니다. 결정된 이점이라는 게 딱 확고하게 결정이 돼 있는 거니까 뚜렷한 이점들이 있는 겁니다. 이제 10월 23번. 이거 뭐 쉬운 거니까 빨리 갈 수 있겠네요. 자, 우리는 버리거나 교체할 수 있다. 한 과학 이론을. 근데 오직 이런 경우에만 기존의 이론을 버리고 교체하겠죠. 오직 어떤 경우에만? 당연히 우리가 가지는 경우에만. 뭐를? 더 좋은 게 생겨야 당연히 기존 걸 버리겠죠. 뭐에 더 좋은 거? 설명하는 것에. 뭐를 설명하는 거? 증거를. 어떤 증거? 그게 어떤 과학적인 기존의 이론이겠죠. 그 과학적 이론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더 잘 설명해주는 방식이 있으면 우리는 갈아탄다. 그 이론들, 뉴턴과 아인슈타인의 이론들이 제공한다 훌륭한 예시들을 한 방대한 양의 증거가 뒷받침한다. 뭐를? 뉴턴의 이론을, 중력 이론을. 그러나 19세기 후반에 과학자들은 시작했다. 발견하기를, 경우들을. 어떤 경우들이냐면 그것의 예측들이, 지금 뉴턴의 이론의 예측들이 완벽하게 들어맞지 않았던 것을 발견하기 시작했다. 관찰들에. 자, 그럼 여기 이제 선행사가 경우들. 그 예측이 완벽히 들어맞지 않았다. 그런 경우들에서는, 그래서 이니치죠 원래. 답은 웨어가 되고. 중요한 단어입니다. 자, 이러한 불일치들이 이론과 관찰 사이의 불일치였죠. discrepancy. 이러한 불일치들이 설명되었다. 오직 이럴 때만. 뉴턴이 안 되니까 아인슈타인이 개발했을 때에만, 그의 일반 상대성 이론을 개발했을 때에만.
그리고 그것은 일반 상대성 이론은 그 관찰들과 맞아 떨어질 수가 있었다. 스틸을 내가 항상 뭐라고 하라고 했냐면 그러나 여전히 그러나의 느낌을 살리라고 했고 그러나 여전히 그러니까 이 글은요 여러분 지금 이게 꽤 많이 왔거든요. 거의 절반 가까이 왔는데 이거 주제가 어디에 있냐면 지금 여기 있어요. 여기 그냥 이 앞까지는 그냥 다 밑밥입니다. 밑밥. 그러니까 봐. 뉴턴 아저씨가 먼저였고 아인슈타인 아저씨가 당연히 나중이니까 누가 더 좋은 이론을 내놨겠어. 아인슈타인이 좋은 거 내놨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러니까 우리는 상식적으로는 당연히 기존 이론이 못하던 거를 누가 하면 나중 이론이 하면 그럼 당연히 우리는 갈아타게 된다. 나중 이론. 됐어? 근데 이 글이 이제 여기서부터 하려는 진짜 말은 뭐냐면 그렇다고 해서 오해하지는 말자라는 거야. 알겠어? 이 글은 오해하지는 말자. 뭘 오해하지는 말자. 이럴 수 있잖아. 아인슈타인이 맞고 뉴턴은 다 틀렸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는 말자라는 거야. 알겠어? 아인슈타인께 뉴턴 거보다 더 좋은 건 맞는데 아인슈타인은 다 맞았고 뉴턴은 다 틀렸고가 아니라 뉴턴도 어느 정도는 맞았었고 근데 아인슈타인 것도 당연히 어때야 돼? 뉴턴이 맞췄던 거는 누구도 맞춰야 돼? 아인슈타인도 당연히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그걸 바탕에 거기다 조금 더 추가한 게 새로운 이론인 거지. 기존의 이론이 다 틀려서 새로운 이론을 선호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알겠어? 자, 이 위에까지는 뭔 얘기였다고? 뭔가 뉴턴 걸로 안 되던 걸 아인슈타인 걸로 하게 됐어.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야. 그래도 여전히 이제 그 많은 성공들, 뉴턴의 이론의 많은 성공들, 뉴턴의 이론도 실패만 한 건 아니라고. 많은 성공들이 있었는데 그건 뭐 될 수 없다고. 뭐 될 수 없다고? 무시될 수 없는 거라고. 그리고 만약 그것이 이러한 성공들을 동등하게 잘 설명할 수 없었다면 아인슈타인의 이론은 수용을 얻지 못했을 것이다. 그것은 아인슈타인의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새로운 이론을 취하게 될 때 기존 이론이 쓰레기 같아서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기존 이론이 이루어놓은 성공이 있고 그거를 똑같이 아인슈타인의 이론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힘을 얻는 거고 그 상태에서 뉴턴이 못하던 걸 조금 새로운 걸 해주는 게 새로운 이론의 힘이다 이거지. 그래서 뉴턴이 해내던 거를 못 해내면 얘가 어떻게 명성을 얻었겠냐. 지금 이렇게 갈 거란 말이야. 만약에 if 그것이 이러한 성공들을 동등하게 잘 설명할 수 없었다면 이거 가정법이거든요. 가정법인데 지금 얘기야 옛날 얘기야. 옛날 얘기잖아요. 가정법에서는 시제를 한 칸씩 더 옛날로 쓰는 거니까 현재 얘기면 가정법 과거, 과거 얘기면 가정법 과거 완료 이렇게 쓴단 말이죠. 그러면 가정법 과거 완료를 쓰겠습니다. If it had not been able to explain 이건 뭐였어요? had pp잖아요. if had pp 가정법 과거 완료니까 이러한 성공들을 these successes를 동등하게 잘 equally well 그렇게 설명할 수 없었더라면 아인슈타인의 이론은 수용을 얻지 못했을 것이다. 아인슈타인의 이론은
가정법 공식의 가정법 과거 완료니까 if절에 had pp, 주절에 would have pp. 그러면 would 얻지 못했을 것이다. would not have 얻다를 뭘로 would not have 얻다. 수용을 얻다. 이거 수용이잖아요. 얻다. 계신가요? 가 뭘로 썼나요? 수용을 얻는다. 아, gain 진짜 얻다네. 오케이. would not have gained 수용 acceptance. 근데 그건 아인슈타인의 이론은 그랬어. 그러니까 만약에 뉴턴이 이룬 성공들을 뉴턴이 하듯이 똑같이 잘 설명해낼 수 없었다면 아인슈타인의 이론은 결코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거라고. 근데 아인슈타인의 이론은 그랬다고. 그걸 못했더라면 안 받아들여졌을 텐데 실제로 해냈다고. 이거는 뭘 해낸 거죠? 뭘 해낸 거죠? 잘 설명한 거죠. 실제로 잘 설명했죠. explain이잖아요. explain. 일반 동사라고. 그러니까 그랬다가 뭐로 돼야 되겠어? did로 가야 되는 거죠. 잘 설명했어. 그리고 그것이 이유야. 우리가 지금 보는 이유야. 뉴턴의 이론을 뭐로써 중력의 어떤 이론, 더 좁은 이론, 더 넓은 이론. 넓은이라는 말에 조금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 것과 할 수 있는 건 얘도 할 수 있으면서 기존 게 못하던 것도 얘가 하게 되는 거. 이게 새로운 이론의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넓은 이론이죠. 뭐보다? 뉴턴의 이론보다. 어떤 과학자들은 오늘날 찾고 있어. 중력 이론을. 어떤 중력 이론을 이제 아인슈타인의 것 안에 아니면 넘어서 갈 걸 또 찾고 있겠죠. 근데 또 새로운 이론을 찾을 텐데 만약에 어떤 새로운 이론이라도 혹 얻는다면 뭐를 수용을 얻는다면 그 이론은 새로운 이론은 뭐 해야 될 거야? 일단 맞아야죠. 뭐에 맞아야 돼? 그 모든 성공에 맞아야 돼. 이번에는 뭐? 아인슈타인의 이론, 지금 기존 이론에 일단 맞아야죠. 기존 이론이 증명한 것도 맞춰내야죠. 얘네는. 거기에 플러스 새 이론이니까 뭐 해야 된다고? 조금 얘가 한계가 있던 걸 새로 더 해야 된다고. 뭐뿐만 아니라 효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어디에서도 효과가 있어야 되겠어? 기존에가 하던 걸 하던 대로 다 매치시켜내야 되고 새로운 영역에서도 효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어떤 새로운 영역이죠? 이 어떤 새로운 영역은 어떤 영역이겠어? 기존 게 하던 영역, 못해낸 영역. 못해낸 새로운 영역이겠죠? 아인슈타인의 이론이 그렇지 않은 건 뭐야? 이거겠죠? 효과가 없는 일, 효과가 없는. 그러니까 does not 되겠네요. 됐죠? 네, 쉬었다. 이거 진보적인이라고 했죠. 뭔가 진보적인 문화에서는 이 개인들을 향한 공정한 기회의 평등의 가치가 가족의 온전함, 의 보존 보다 더 중요하다 였죠. 더 무게가 나간다. 뭐였어? 아웃 웨이트. 이거 아니었나? 아닐 자, 진보적인 문화에서는 개인의 기회의 평등이 가족의 보존보다 더 중요하다. 근데 대조적으로 유교 문화에게는 비록 찾는 것이 이게 주어예요. 지금 공정한
개인들을 향한 공정한 기회의 평등을 찾는 게 얘네한테도 중요하기는 해. 이건 너무 당연한 거야 그냥. 이것도 안 중요하다는 게 아니라 얘네한테는 무조건 반대니까 얘네한테 이것도 안 중요해? 나 안 되지. 이것도 중요하긴 한데 다만 가족이 가진다 근본적인 역할을 가진다. 얘네한테는 인간의 번영에 그리고 사는 것이 가족 제도 안에 사는 것이 여겨진다. 필수적인 방식이라고 삶에. 그러니까 보세요. 유교 문화에서는 개인의 평등은 그냥 중요해요. 중요. 근데 가족은 뭐야? 근본. 그 다음에 뭐? 인간의 번영의 근본. 그 다음에 삶의 핵심적인 방법. 이렇다. 그러니까 이게 안 중요하지는 않는데 가족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정도로 받아들여야 된다고. 개인들은 주로 이해된다. 이게 지금 유교 문화에서 계속 이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개인들은 주로 뭐 전에 그들이 이렇게 여겨지기 전에 이걸로 여겨진다 했으니까 일단은 먼저 가족 구성원이라는 게 더 중요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가족 구성원으로서 먼저 여겨져. 뭐 하기 전에 그들이 국가의 시민들로 여겨지기 전에. 그러므로 이 유교 문화권들한테는 가족이란 소유하는 거다. 가족이 가지는 거다. 뭐를 가지는 거냐? 이게 내재적 가치였고요. 그 다음에 이 내재적 가치의 반대말을 내가 일부러 써놓은 건데 반대말은 항상 뭐냐면 도구적 가치입니다. 그러니까 뭔가가 도구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이 뭔가가 지 스스로가 가치가 있는 게 아니라 이 뭔가가 다른 거를 위한 도구로서만 가치를 가진다는 뜻이에요. 알겠어? 근데 뭔가가 내재적 가치를 가졌다는 얘기는 이게 뭔가 다른 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이도 이 스스로가 자기가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해했어요? 네. 그래서 유교문화에서는 가족이라는 거는 뭔가를 위한 수단이 아니라 그 스스로가 내재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 어떤 내재적 가치? 결코 버려져서는 안 돼. 비록 그것이 초래하더라도 어떤 사회적 불평등을 심지어는 불평등을 초래하는 한이 있더라도 뭐한다? 절대 가족의 내재적 가치는 버려질 수가 없다. 유교문화에서는. 옛날에 그런 드라마 있었어요. 근데 드라마에서뿐만이 아니라 정말 우리나라가 정말 아직 완전히 지금처럼 선진국이 되기 리버럴 컨트리가 되기 전에 좀 못 살고 유교 문화권의 사상에 많이 젖어 있었을 때 유교 문화에서는 기본적으로 이런 것도 되게 심하죠. 남자는 하늘, 여자는 땅, 남존여비 사상이라고 하잖아요. 옛날에 집이 이렇게 부자가 아닌데 쌍둥이로 이렇게 남자애 여자애가 이렇게 태어났다고 쳐. 그러면 누구는 남자애는 공부시켜서 대학 보내, 여자애는 얼른 돈 벌어 빨리 뒷바라지 해야지 이런 거라든가.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가면 완전히 이건 기회의 불평등이죠. 그러면서 부모님들 뭐라 하냐? 그래도 우리 가족이 설려면 얘가 장남인데 얘가 잘 돼야 되지 않겠어? 이런 식의 논리란 말이지. 그러니까 가족을 보존하려면 네가 좀 희생해. 근데 이런 식으로 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불평등을 감수하더라도 뭐한다? 가족이 가진 내재적 가치는 절대 붕괴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한단 말이죠. 어떤 문화들은 이번에 다시 돌아가죠. 뭐와 같은 이런 진보적인 문화와 같은 어떤 문화들은 선택할지도 모른다. 부과하기를. 진보적인 문화야 이번에는. 뭐를 부과할 거냐? 증가하는 규제를 부과해 역할한테. 누구의 역할한테? 가족의 역할. 이제 가족의 역할은 조금 좀 내려놔야 돼 라고 하는 게 진보적인 문화라고. 그리고 실행해 더 평등주의적인 정부 프로그램들을 실행해.
교육, 건강관리, 그리고 다른 긍정적인 권리들 대한 사회에서 추구하며 공정한 기회, 공정한 평등을 추구하며 기회. 근데 또 반면에 다시 다른 문화들은 뭐와 같은 유교 문화와 같은 선호할지도 몰라 주로 지정하기를 복지의 책임들을 어디에 여전히 지정하냐? 가족한테 지정. 가족의 존재로부터 나오는 불평등을 금지하면서 아니면 이것도 참아버리면서 이런 불평등을 참아버리면서 가족한테 복지의 책임들을 지정해줘. 근데 이것도 이제 무조건은 아니에요. 이게 가족에서 나오는 이런 불평등을 참아준다라고는 했는데 뭐만 하면 애지롱이 뭐 하는 한 모든 사람의 기본적인 자유와 권리가 그래도 안전하게 국가 안에서 지켜지기만 하면, 그러니까 유교문화라고 해서 진짜 뭐 하나도 개인이 권리를 못 누리 이런 건 아니라고. 그러니까 최소한의 것만 유지되면 최소한만 유지되면 정도의 뜻으로 보시고, 최소한만 유지되면 가족에게서 나오는 조금 더 큰 불평등 같은 거 그냥 뭐한다 참아준다 이거지. 너무 심하지만 않으면 불평등도 뭐 해버린다? 참아버린다 이거. 다음 궁전 뭘로 지었다? 돌 유리 나오지만 주인공이 유리입니다. 유리. 결국. 자, 역사적으로 궁전들은 그냥 집인 것만은 아니었다. 그것들은 주의 깊게 건설된 무대들이었다. 설계된 강한 인상을 주기 위해서, 그리고 위협하기 위해서였죠. 뭐? 인티머데이트. 자, 뭐 하면서? 돌은 상징하면서 영원함과 힘을 상징하면서, 유리는 제공했다 무언가를, 돌하고 똑같이 강력한 무언가를 제공했어요. 그게 바로 이제 이 글의 주인공 뭐냐? 가시성이었죠. 이 뒤에 여러분들이 이거 다 했는지 모르겠는데, 스텝업 이거 다 했는지 모르겠는데 안 했으면 좀 해야 됩니다. 가시성이라는 게 결국 유리는 어때? 유리는 투명하니까 보이는 거잖아요. 투명성. 이 무조건 알아야 돼요. transparency 이 단어 알아야 됩니다. 유리로 인한 가시성이라는 건 결국 뭐라고도 얘기할 수 있냐? 투명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 그 도입이, 궁전들의 큰 창들의 도입이 허락했다. 통치자들로 하여금 글자 그대로 보도록, 내려보도록, 어디 위를? 그들의 백성들 위를, 피지배민들 위를 내려보도록 허락했다. 강조하면서, 자기들의 어떤 위치를 강조하면서 내려다보고 있으니까 자기들의 드높여진 위치를 강조하면서, 또 거꾸로 역으로는 그것은 큰 창들의 도입이었죠. 이것은 또한 허락했다. 이런 피지배민들이 이번에는 올려다보도록 허락했다. 자기들의 리더들을 만들어내면서 느낌을, 경외의 느낌이죠. 역시 지금 이 지문에 내가 뒤에도 써놨는데 혹시 또 여러분 안 했을까봐 다시 여기서 짚어줍니다. 지금 경외감이라는 단어, 이건 되게 쉬운 단어잖아요. 레퍼런스라는 단어가 역시 또 경외감입니다. 경외감 알아둬야 되고,
경외감과 친밀함 아니면 거리감? 거리감이겠죠. 자, 생각해보자. 바르세유 궁전을 생각해보자. 이 바르세유 궁전의 거울의 방은 줄지어진 반사하는 표면들로 줄지어진 거울의 방은 단지 이렇게 갑니다. 단지 확대했을 뿐만 아니라 뭐를 그 웅장함을 그 공간의 웅장함을 확대시켰을 뿐만 아니라 또한 놓아주었다. V1, V2 뭐를 놓아주었어? 그 왕을 어디에다가? 중앙에다가. 뭐의 중앙? 그 현란한 전시의 중앙에. 뭐 하면서? 왕의 절대적 권위를 뭐 해주면서? 강화시켜주면서 reinforcing. 다시 또 궁전들에서 유리의 사용은 그래서 단지 뭐인 것만은 아니었어? 네, 미학적인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미학적, aesthetic 한 것만은 아니었어요. 그건 뭐였어? 전략적이었습니다. 이 열린 시선들은 허용했어요. 더 나은 감시를 허락해 주었습니다. surveillance를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통제를 허락해 주었습니다. 보증하면서 안전과 안정성을 그 통치 일가한테, 통치 가족의 왕가죠. 왕가한테. 그다음에 귀족들과 방문객들은 끊임없이 알고 있었죠. 자, 여기 문법 잘 맞춰야 되겠죠. 본인들이 감시하는 거예요? 감시당하는 거예요? 감시당한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감시당한다는 거에서 비옵절브드, 수동의 동명사인데 수동의 동명사, 비옵절브드 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이게 기여했어. 어디에 기여했어? 분위기에 기여했어. 주의 깊은 복종과 존경의 분위기에 기여했다. 뭐야? 응? 뭐? 자, 바로 그 건축이 유리를 사용하는 이런 식의 건축 방식이 딕테이트한 것이다. 지시한 것이다. 이제 직역은 지시하다고요. 이게 이걸 지시했다. 이게 이렇게 만들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건축 방식이 뭐를 탄생시킨 거야? 사회적 행동을 지시한 것이다. 유리가 작동하면서 뭐로서 작동하면서 침묵의 강요자로 작동하면서 뭐를 침묵적으로 강요했죠? 네, 힘의 역학관계를. 이것도 우리 아는 단어 있죠. 결국 유리가 뭐를 강요해지? 침묵의 강요자인 거예요. 뭐를 굳건하게 하는? 그렇죠? 힘의 역학관계라는 건 결국에 위계질서죠. 위계질서. 여기 또 뒤에 해놨는데 혹시 또 이거 안 할까봐 싶어서 이쪽에. 그러니까 뒤에 있는 거 좀 확인할 시간에 안 했으면 반드시 하시고 알겠죠? 네. 여기까지.